돈 걱정 없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도너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뵙고 싶었던 분이에요.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 모셨습니다. 필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너무 뵙고 싶었잖아요. 아 그래요. 뭐 들어오기 전에 계속 또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아니 방송으로 봐도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았는데 오늘 짧지만 굵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방송 많이 하시죠? 여기저기 유튜브도 많이 하시고. 네. 근데 뭐 사실 방송을 많이 해도 방송은 좀 시청률이 그렇게 막 엄청나지는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알아봐 주시는 것 다시 같아요. 보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최근에는 방송을 이게 방송도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뭐 저 사람이 저기 나왔다 그러면 딴 데서도 계속 부르다 보니까 그 웬만한 그 여러분들 아시는 많은 예능들에 한 번씩 다 갔다 왔는데 또 여기 안 부르기 시작하니까 또 이제 싹 또 예, 요것도 이제 메뚜기도 한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방송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필쌤의 유튜브라도 찾아본다는 거는 또 뭔가 배우고 싶어서일 텐데 돈줄남으로도 유명하시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은 돈줄남이라고 돈으로 네. 혼줄 내는 남자인데 사실 저는 혼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그 얘기 한 건데 본인이 자체적으로 찔려가지고 혼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격지심. 그러니까 네. 나는 그분한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네.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좀 찔림을 받으면서 뼈를 맞아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좀 저 같은 분들이 많을 텐데 정작 이제 필쌤은 어떻게 돈을 모으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오셨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보고 막 그래요. 네. 돈 모으려고 어디까지 해봤냐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질문 안 그래도 하려고요. 그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돈이라는 게 뭐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해서 돈을 모아본 적이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뭘 어떻게 해서 돈을 모은다는 걸 하면 많은 분들이 저 어떻게 아껴갖고 돈을 모았을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마음인가요? 아낀 적이 없어요. 그냥 저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 두 종류의 어디에 속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은 뭐야? 저축을 딱 하고 남는 돈을 쓰는 사람과 돈을 쓰고 혹시 남으면 저축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거든요. 그냥 저는 앞에 전자를 했을 뿐이에요. 뭐 아끼고 뭐고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시면 아껴야지라고 마음 먹었을 때 어떻게 아껴지던가요? 아니요. 안 아껴지잖아. 그러니까 안 아껴지면 어때? 막 노력을 해봤는데 안 아껴지면 본인한테 면죄부를 딱 주면서 야, 나 아끼려고 해봤는데 안 돼. 이거 뭐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회사가 월급 조금 주는 거야. 이게 회사 잘못이야. 그리고 자기한테 면죄부를 딱 주고 마음의 평화.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저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저축은 실패예요. 그냥 저축을 하고 누울 자리를 치워버려서 발을 못 뻗는 상황에서 내가 이걸로 생활할 수 있냐를 도전을 해야지. 그래서 순서를 바꿔라. 그러면 개인적인 걱정인데 다이어리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2024년 시작할 때 돈 모으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 카드 쓰지 말자 뭐 이런 걸 써놨는데 카드 안 쓰면 뭐 써요? 그러니까 줄이자. 줄이자. 다 쓰지는 말자 했는데 사실 남는 건 없거든요. 제가 뭐 가방을 산 것도 아니고 하나도 없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것도 순서의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많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프로세스로 하면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납니다. 벌고 모으고 쓰고 이러면 되는 거야. 벌모스야 벌모스. 벌고 모으고 쓰고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 쓰고 벌고 갚고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갚고 맞네. 갚는 거잖아. 지금 이번 달 월급 왜 타냐? 지난달 카드값 갚아야 되니까 슉 나가잖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고 벌고 갚고의 프로세스에 덫에 걸리면 쓰고 벌고 갚고 남는 게 없는 거니까 저축은 못 하는 거고 나한테 책임은 없는 거야.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고 모으고 쓰고의 프로세스로 하면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문이 막히는데 그러면 선생님 이게 항상 딱 1억만 모아라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잖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하기 전에 근데 왜 1억이에요? 왜 1억이냐? 1억이 갖는 어떤 상징성도 있는데 사람이라는 건 어떤 목표가 있어야 돼요. 뭐든지. 근데 러닝 같은 거 요즘 이제 뭐 골프나 테니스 비용 많이 드니까 젊은 분들이 러닝으로 많이 옮겼다 그러더라고요. 러닝 크루도 있고 러닝 맞아요. 크루들 있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 러닝을 시작하면서 꿈꾸는 게 뭐예요? 마라톤을 한번 해보자, 완주를 해보자, 뭐 이런 걸 꿈꾸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작할 때는 일단 5km 달리기를 성공해야 됩니다. 5km요? 5km 달리기를 성공하지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5km 달리기 일단 성공을 해야 그 다음에 뭐 마라톤, 아니 내가 지금 이제 러닝 시작하는데 뭐 30km, 35km에 어떻게 뛰어야 돼요? 뭐 이런 거를 고민할 때가 아니고 일단 5km를 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비행기가 비행을 하려면 고도 1만 미터로 올라가야 됩니다. 1만 미터로 올라가기 전에 비행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거든요. 이 세상에 1억을 10억으로 단박에 만든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1억부터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이라는 허들을 여러분들이 넘지 못한다면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나 1억 있는데 그거 1억이 그럼 여러분들 1억 모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딱 1억만 모읍시다라는 게 내가 1억을 모을 수 있는 내 소득으로 그 속도가 나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게 이제 모든 재테크의 시작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래 딱 크게 갖고 있는 사람 아닌 이상은 되게 막막한 숫자기는 한데 그래도 어떻게 모아야 할지를 사실 저부터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저희가 필생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일단 직장인 기준으로 했어요. 지금 직장인들도 많이 보고 계실 테니까. 근데 통계청 조사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직장인 평균 22년 기준인데 353만 원이더라고요. 높네, 굉장히. 저도 생각보다 높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먼저 새 전으로 하는 게 낫나요? 세후로 했을 때 350만 원. 세후로 해야 되겠죠. 근데 이 300 여러분들 그 월급 얘기할 때 월급 얼마야 얘기할 때 항상 보너스 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상여금, 보너스 이거 다 얹어가지고 M분의 1로 해서 N분의 1이 아니라 M, 먼슬리로 해서 딱 해서 나온 걸 월평균 소득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구나. 350만 원 정도의 소득대에 있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땐 숫자로도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1억을 모아야 돼요? 일단 350만 원인 분이 얼마나 저축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지금 뭐 그림도 나가네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죠. 350을 똑같이 받더라도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독립을 했는지 뭐 이거에 따라서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지만 저는 아주 천편일률적인 하나의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최소한 155만 원을 모아야 된다. 350만 원을 번다면 이거는 이제 독립한 사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하고 거주하고 있어 같이 살아서 주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들어간다면 사실은 이거보다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의 다 저축하는 건가요? 거의 다 저축은 아니죠. 지금 155만 원 빼면은 거의 20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돈이 나오잖아요. 또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긴 한데 그럼요. 저축 155 이런 거 너무 많아 보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55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면 저 155만 원을 붙잡고 버티면은 매달 저축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5년 후에 정확하게 1억이 됩니다. 5년 후에요? 지금 금리 3.5%로 5년 후에 1억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저축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야. 왜냐하면 155만 원을 내가 5년 동안 모아갖고 1억을 만들겠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 가면 갈수록 저축률이 계속 떨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소득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155만 원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350만 원보다 좀 월급이 적은 분들 130만 원으로 시작을 해라. 130만 원으로 훨씬 부담 없죠? 155보다. 뭐 약간 여유가 있잖아요. 심적으로 130만 원을 하고 그리고 매년 13만 원씩 그러니까 10%만 증액을 하는 거야. 10%? 여러분 그 PT 받아보셨죠? PT 하면은 왜 우리가 바벨을 뭐 50kg 들다가 잘 들면은 이제 60kg 해보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액 저축이 필요해요. 증액 저축. 왜냐하면 내년에 월급이 오르죠. 그리고 나도 한 1년간 또 저축의 근육도 붙었고.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에 130이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130이 가벼워지면 이제 13만 원 정도를 조금 더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30만 원으로 시작해서 13만 원씩 4년 증액을 해도 딱 1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걸 그럼 어디다 넣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일반 통장? 사실 어디에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근데 저희는 막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식 같은 거 어떤 종목을 사야 돼요. 막 맨날 여기서 그 얘기하잖아. 저는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고. 굳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가격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또 저 같은 사람은 예금 금리 막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조건 따지고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고 그런 자세는 좋은데 그게 예를 들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게 뭐냐? 저축에 있어서는 얼마나 빨리 결단하고 네. 빨리 시작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디에 어떤 상품 하는 거 중요하냐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주식도 어떤 종목이 네. 중요하냐 어떤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가격에 사느냐가 중요하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사는 게 좋아요. 어디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사느냐 어떤 가격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 많은 분들이 네. 아유 350 얘기하니까 야 350은 진짜 너무 많이 받는 사람 얘기고 250밖에 못 받는데 그러면 궁금하기도 250만 원 받으면 1억 만들기 어떻게 하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 않죠. 250만 원이 1억 만든다.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350만 원 받는 분이 아까 제가 몇 년에 1억 만들려고 그랬죠? 5년이요. 5년. 그러면 똑같이 250을 받는다 그러면 이분도 5년에 만들기는 어렵다. 네. 그러면 7년에 만드는 플랜을 해야 돼요. 7년. 근데 이때 7년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7년 있다 1억 타면 그 1억이 지금 1억이 아니지 않냐.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냥 딱 자기한테 핑계거리 딱 주기. 내가 모을라 그랬는데 그게 7년 후에 모아봤자 지금 1억이 아니잖아. 그리고 딱 포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냥 이러고 안 하죠. 됐어 이러면서 네. 그게 다 자기한테 면죄부를 주는 건데. 그래서 제가 개발을 했어요. 네. 그러면 좋다. 지금 우리나라가 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좀 높았지만 네. 10년 평균을 내면 한 2% 정도 되니까 네. 7년 동안 2%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네. 7년 후에 지금 1억을 만들려면 1 플러스 0.02의 7제곱을 하면 되거든요. 얼마가 네. 나오냐면 1억 1,5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7년 만에 만드시는 분은 7년 후에 1억 1,500을 타야 지금 1억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표를 또 네. 그림을 또 준비해 네. 주셨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95만 원으로 시작하는 거야. 1억 만들기로. 조금 더 내려가네요. 와 굉장히 괜찮죠. 250만 원이면 월급이 작으니까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나는 1억 만들기를 한다 이거야. 어떻게 하느냐. 일단 95만 원으로 시작을 하는데 네. 그 95만 원 안에 청년 도약 계좌가 70만 원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 70, 그다음에 25만 원은 일반 정기 적금으로 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매년 10만 원씩만 증액을 해주면 되는데 증액은 똑같네요. 아니 증액은 10% 10만 원. 10만 원. 근데 10만 원인데 솔직히 10만 원은 여러분 이건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 이게 뭐 100만 원 더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어려운 숫자는 어려운 숫자 아닌데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렇게 뭐 날로 먹을 수 있는 걸 하라고는 안 하지. 네. 그러니까 1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이렇게 딱 가면은 네. 7년 후에 얼마가 나오느냐? 7년 후에 1억 2천이 네. 나옵니다. 1억 2천. 1억 2,101만 원이 나와요. 네. 그럼 아까 1억 1,500 모으라고 그랬는데 왜 1억 2천을 모았느냐? 무려 500만 원이 넘게 남죠. 넘게, 네. 요건 유럽 여행 가시면 됩니다. 7년 아. 동안 고생한 1억 모으느라고 고생한 나에게 주는 보상. 대가. 그게 오. 유럽 여행인데 이거 안 모으고 그냥 다 갔다 왔죠, 네. 지금. 다 그렇죠. 그냥이 아니고 마이너스로 갔다 오죠. 보통. 참 미치겠다 진짜.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유럽 여행이라는 거는 네. 로마인 이야기 3번은 읽고 가야 돼요. 로마인 이야기 3번 안 읽으면 네. 가도 뭔 소린지를 몰라. 그냥 뭐 인스타그램에 그렇긴 올릴 해요. 사진만 맞아요. 몇 장 건지는 거지. 네. 여러분 그러니까 왜 제가 7년이라는 세월을 줬냐. 7년 네. 동안 로마인 이야기 그리스 신화 좀 읽으면서 돈을 모으시고 1억 2천 타면 1억 1,500은 지금 1억이니까 재투자하시고 네. 그다음에 5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 넘죠. 남는 네. 돈이. 그거 가지고 유럽 여행을 갔다 오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게 누구나 딱 요 나이에 요거 받아 그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40대가 진짜 300만 원일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시점은 늦어도 되는 거예요. 늦어도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네. 이번에 나온 책이 딱 1억만 모읍시다인데 네. 제가 왜 제목을 딱 1억만 모읍시다라고 했냐? 딱 1억만 모으면 진짜 뭐 끝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끝나요. 제가 그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 1억을 만들어도 1억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1억을 만들 정도의 태도를 가지고 본인이 3년, 4년, 5년 이렇게 노력한 사람은 그 네. 사이에 본인이 성장을 해. 분명히 네. 말씀드리지만 사과 안에 씨앗이 몇 개 들어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쪼개보면. 네. 그렇지만 씨앗 안에 사과가 몇 개 있을지는 신밖에 몰라요. 근데 1억이 어떻게 될지 몰라. 1억이 뭐 10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어떻게 이 세상에 돈을 제대로 이렇게 자수성가형 부자로 만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1억을 10억으로 단박에 만들진 않았지만 단박에 10억 만든 사람들은 다 1억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아마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 지금 제 말이 공감 갈 텐데 제가 지금 40대거든요. 근데
아 40대예요? 네. 와 40대 초반? 초반이요. 초반. 와. 네. 이번 정권의 나이로 해서. 근데 만약 지금부터 모으면은 5년, 7년 이렇게 되면은 사실 50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1억은 괜찮은 거예요? 그거라도? 만약 그러니까 없다면 지금. 1억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1억이 내가 1억을 모으고 나면 그 1억이 나한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느냐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1억을 모을 수 있는 정도의 돈에 대한 태도를 가지면 그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게 보면 이렇게 하는 주식 투자를 잘하면 부자가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네. 부자를 만나봤더니 주식 투자도 좀 성공했더라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자 중에 네. 주식 재테크로 해서 부자 된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걸로는 아니었죠. 없어요, 없어. 그쵸? 없고 진짜 없습니다. 이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모든 주식 부자는 자기가 하는 일이 성장을 해서 부자가 됐는데, 네. 이 주식도 좀 부자 좀 있더라, 네. 투자했더라 이거지. 어떻게 주식을 재테크로 해서 부자가 되느냐. 그래서 제가 나이대가 다 다른 분들에게 왜 1억을 모으라고 하냐. 1억을 모으는 것이 자기가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이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뭐예요? 3가지. 요것만 네. 제가 지금 이 3가지는 돈 갖다 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3가지입니다. 적을게요. 돈 갖다 버리는 가장 확실한 네. 방법 3가지인데 만약에 오늘 지금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저 3가지를 내가 만약에 다 하고 있다. 네. 그러면 1억 절대 못 모읍니다. 그러면 습관 아예 생활을 바꿔야겠네요. 그럼 1억을 절대 못 모은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어차피 1억 못 모으니까 코인이나 하자. 주식이나 하자. 그거 너무 나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생각 자체가 너무 스페큘레이티브에 투기적인 성향으로 가게 된다. 자, 네. 제가 3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주거비가 월 소득의 15% 넘어가면 돈 갖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거비가 뭐예요? 전세자금 네. 대출이잖아. 월세죠. 월세, 이게 네. 내 월 소득의 15% 넘는다. 네. 당장 이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 가라고요? 네. 성공하는 사람은 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저는 33km 출근 거리를 4년을 했습니다. 왜 했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졌는데 어떡할까? 저희 자가가 있는데 네. 월세 주고 나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해 간 거야. 33km를 다녔어. 지금 이제 이사 온 지 다시 서울로 이사 온 지 2달 됐는데. 진짜요? 네. 오. 아니 여러분 자존감이 올라가려면 네. 자존감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자존심. 자존심을 세울수록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야. 아니 내가 어려우면 나 지금 어려워. 지금 골프 치러 갈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친구가 골프 치러 가자는 그래 알았어. 난 지금 통장이 바닥인데. 여러분 자존심을 세울수록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사 가셔야 됩니다. 서울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출근 1시간은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 시청자분 하나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럼 너무 멀어서 교통비가 더 나오면 어떡하냐? 교통비가 더 나오면은 뭐 비행기 타고 다니세요? 제가 봤을 때는 15%를 네. 넘어서 문제가 되는 거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 당연히 그 주거 비용보다 안 들어가는 곳으로 가라는 얘기지.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월세 80, 90 너무 부담된다 해서 이사 간다 그러면은 아마 이 교통비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15% 이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거비 15%. 네. 두 번째가 뭐냐면 네. 연소득의 5% 이상 여행 경비로 쓰는 행동입니다. 이게 월소득으로 얘기하면 월소득의 60%. 60%. 그러면 내가 월급이 300이다. 네. 그러면 180 이상을 여행 경비로 연간 쓰면은 이거는 연간이요? 연간. 충분히 쓸 수 있는. 다 그렇게 쓰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지금 잘 보면 이게 여러분 뭐가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냐면 개미하고 배짱이라는 이솝우화 아시죠? 네. 개미는 뭐 열심히 땀 흘려서 겨울을 준비하고 배짱이는 막 놀다가 겨울을 뭐 준비하지 못했다 뭐 그런 이솝우화인데 이거 이솝우화가 잘못된 얘기야. 왜 잘못됐느냐? 네. 개미는 요즘 땀 흘려서 일을 안 합니다. 그러면요? 주식 투자만 하고 있어요. 주식 투자. 가만히. 근데 개미는 겨울을 대비해가지고 겨울이 온다는 걸 알고 대비를 하잖아요. 네. 배짱이는 그러면 왜 겨울을 대비 안 하고 놀았을까? 왜 놀았을 것 같습니다. 배짱이요? 왜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네. 배짱이는 이렇게 기타 치고 놀면서 겨울을 준비 안 했을까? 봤더니 이유가 있어. 배짱이는 한 해살이 곤충입니다. 겨울에 생존하지 알로 겨울을 동면하고 그죠? 네. 한 해 살고
가을에 알 낳고 죽는 거야. 네. 그 자기의 라이프 사이클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내가 겨울을 준비할 필요, 나 겨울까지 못 살아. 네. 그러니까 그냥 산 거고 개미는 겨울이 있다는 걸 아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곤충도 자기 생애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알고 대비를 하는데 네. 지금 여러분 이거 너무 무책임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세 가지 보세요. 네. 월 소득의 15% 주거비를 쓰고 월 소득의 60% 그러니까 내가 월급 300이다 그럼 180, 200만 원 이상을 여행 경비로 쓰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얘기했던 자기 월 소득의 6개월 이상 되는 차를 탄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미가 일 안 하고 배짱이는 한 해살이 곤충이니까 뭐 그냥 그렇다 그쵸. 치는데 개미는 계속 사는데 개미는 계속 사는데도 일을 안 하고 겨울 그냥 맞닥뜨리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 곤충도 자기 생애 주기에 자산 관리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거를 안 한다라는 게 난 조금 약간 이해는 안 가거든요. 진짜 노후에 대한 걱정이 확 갑자기 들기는 하네요. 그럼요. 이거는 중학교 3학년 사회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생애 주기별 자산 관리. 그러니까 노후에는 마이너스 시기가 있으니까 그 마이너스를 뭘로 상쇄를 시켜야 되냐. 지금 플러스로 상쇄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세 가지 하고 플러스 날 것 같아요. 이거 잘 보세요. 자기 15% 이상 주거비 쓰고 60% 월소득 이상 여행 가고 그다음에 자기 소득의 6개월 이상 되는 300만 원 소득이면은 6개월이면 1,800만 원이죠. 그렇죠. 1,800만 원짜리 차 있나요? 없죠. 있기는 있겠죠. 뭐 중고차도 있고 경차 네. 있는데 솔직히 수도권 광역시에 있으시면요. 400만 원 이상 소득 아니면 차 사면 안 돼요. 그러면 월급이 400, 500 정도 됐을 때는 차를 그때 이제 경차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때도 경차로 해요.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뭐 이렇게 선토크로 얘기를 했던 내용이 있지만 소렌토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렸다 그랬잖아요. 소렌토 한 달 유지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돌아다니죠 지금 보면. 네, 많이 300, 400 버는 분들이 그냥 이 정도 뭐 내가 BMW 벤츠 타는 것도 아닌데 그러고 타잖아요. 한 달에 감가까지 따지면 유지비가 146만 원입니다. 그럼 저축비가 나가는 거네요. 저축하라는 돈을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네, 차로 쓰는 거네. 그러니까 그 돈을 또 열심히 저축해서 또 호박씨를 한 입에 털어놓고 또 차 사는 분도 있고. 여러분 이게 제가 괜히 억지 쓰는 게 아니고 개미하고 배짱이가 왜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이렇게 놀았는지 생각해보면 자기 생애 주기와 라이프 사이클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거에 맞춰서 생활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곤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요 부분만 안 하더라도 여러분 1억 만들기 5년에 할 수 있고 그럼 이 말 하면은 막 지금 막 댓글창에 유유 막 나오면서 막 무슨 재미로 살아 막 이러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 돈 쓰는 재미와 돈 모으는 재미 두 가지 중에 여러분 돈 쓰는 재미만 해본 거야. 여러분 걱정 마세요. 돈 모으는 재미도 돈 쓰는 재미 이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안 해봤죠? 안 해봤죠. 예, 잘 보세요. 돈이라는 게 두 가지로 보관이 가능해. 어떻게 보관? 자, 물건으로 사서 아이폰 16을 사서 맨날 만지면서 아이폰 16이야 이러는 이 재미가 가능의 재미예요. 가능의 재미. 가능의 재미. 가능해졌잖아. 근데 이거를 참고 통장에 넣어 불려 가능성의 재미. 근데 저는 가능성의 재미에 중독됐던 거야 젊은 날. 그러니까 나도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람보르기니라는 차가 있는데 한 100억 있으면 내가 나 같으면 100억 있으면 그냥 람보르기니 바로 뽑아버려. 근데 100억 있는 사람 만나보니까 람보르기니가 없어. 그 사람은 왜 람보르기니를 안 뽑았을까? 그 사람은 가능의 재미보다는 100억이라는 가능성 재미가 훨씬 더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가능의 재미만 봐가지고 이 모양. 이 모양인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안 쓰고 살아요. 가능의 재미도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가능의 재미에만 빠져 있고 가능성의 그 기쁨을 모르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인 거죠. 선생님 그러면은 쓰기는 써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급별로 250, 350, 뭐 500까지 한번 해볼까요? 소비에 대해서는 좀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으세요? 월급별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커피는 하루에 뭐 한 잔만 테이크아웃 해라. 별다방에선 테이크아웃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했거든요. 왜냐면 별다방은 테이크아웃용 커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페이스 코스트를 내는 커피숍이니까 그런 데는 이제 뭐 회의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앉아 있을 때 마시고 그다음에 뭐 테이크아웃 할 때는 뭐 백다방 컴포즈 메가 커피 같은 걸 마셔라. 뭐 그런 팁 뭐 아까 얘기한 뭐 택시 기본 요금은 좀 되도록 타지 마라. 그다음에 뭐 이벤트 비용도 뭐 예산을 만들어 써라. 뭐 이런 여러 가지 팁이 있지만 사실 그런 거 다 빼고 제가 말씀드린 딱 세 가지 있죠. 네, 세 가지. 이것만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냥 소비라는 건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커피 마셔도 되고. 진짜예요. 진짜요? 그럼 제가 심지어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차 너무 사고 싶다. 매일 택시 타고 다녀보세요. 매일 택시 타고 다녀도 차 사서 나가는 유지보다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매일 택시 타고 다니라 그러면 그래 나 차 안 산 대신 매일 택시 타야지. 그러고 타다 보면 한 2주쯤 타면 마음이 불안해질걸? 찜찜하죠. 찜찜하다. 야 이거 그 찜찜함보다도 훨씬 돈이 나가는 게 차를 사는 거야. 근데도 그걸 해놓고 편안하게 차를 타. 왜? 차가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쵸. 약간 내 거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차는 사자마자 국산차 기준으로 5년 안에 63.2%가 감가가 됩니다. 평균. 63.2%. 한국자동차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가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냥 차 사자마자 매달 한 달에 그 1%씩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택시 아무리 타고 다녀도 네. 절대 차 뽑는 것보다 비용 안 나옵니다. 오늘 이제부터 택시 우리 기사님들 좋아하시겠네. 택시 좀 활성화시키자. 네. 우리 택시. 그러면은 이 여성분들은 또 쇼핑을 특히 요즘 인터넷으로 엄청 쉬우니까 맞아요. 저도 안 사. 이러고서 혹하거든요. 근데 우리 차장님은 쇼핑할 때 모바일 쇼핑할 때 네. 장바구니에 담습니까 안 담습니까? 잘 안 담아요. 안 담죠. 일단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한번 담고 그다음에 잠깐 딴 일을 해. 그러다가 까먹는 수가 있어. 까먹었다는 건 무슨 뜻이야? 내가 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죠. 품절될까 봐? 그러니까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면요. 네. 그 사람들이 품절 안 시켜요.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면 내가 까먹었을까 봐 할인 쿠폰까지 날려줘. 사는 걸 빨리 사라. 진작시키는 거군요. 그런데 네. 내가 장바구니에 담아놨다는 것만으로도 네. 산 거 같은 느낌이 좀 들 수도 네.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한 건데 결제 삼심제도. 세 가지만 생각을 하고 결제 버튼을 눌러라.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진짜 필요한 건지. 네. 두 번째가 예산이 있는지. 네. 여기까지 통과됐다. 그러면 어때요? 뭐 눌러도 상관없죠. 크게 문제는 없는 건데 네. 마지막 하나만 더. 대체제는 없는가? 대체제는 항상 있죠. 사실. 있죠. 네, 예.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여태까지 갖고 싶은 물건은 안 샀어요. 여태까지 저는. 그럼 갖고 필요한 싶은. 것만 사셨어요? 왜냐하면 갖고 싶은 물건이라는 말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얘기하면 필요 없다는 뜻이거든요. 필요한 거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그쵸. 갖고 싶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뭐 샴푸 갖고 싶으세요? 비누, 뭐 치약 이런 거 갖고 싶지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갖고 싶다라는 거가 딱 생겼을 때 생각을 해봐. 이게 진짜 필요한 거냐? 그럼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이 냉각기를 가져오면 그렇게까지 필요한 건 아니구나.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꼭 담고 냉각기를 가지시고 일단 장바구니에 담는다는 게 기소야, 기소. 네. 기소를 하고 결제 재판을 한 3번 정도 본인한테 빠르게 한번 해보셔라.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짧지만 제일 중요한 거 이제 크리스마스고 연말이라 네. 선물도 하고 모임도 맞아요.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얼마나 써야 할지 매년 고민도 하고 또 하나 추가로 항상 고민이 저희가 오늘 선생님 오신다고 하니까 저의 주변에서 네. 경조사비 좀 물어봐요. 이것도 고민이죠. 요즘 왜냐하면 천차만별이에요. 맞아요. 저도 이번 주 토요일 날 오랜만에 또 결혼식 합니다. 이걸 좀 기준을 좀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일단은 이 경조사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상부 상조의 네. 문화. 그러니까 이거를 코스트로 회계 처리하지 마세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니까 자꾸 마음이 쓰린 거야. 나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돌잔치 안 할 건데 자꾸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지 말고 네.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세요. 내가 평상시에 저축도 많이 못 하는데 아이고 이번 달에 그냥 또 경조사가 2개가 있어서 20만 원 나가네. 아유 비정기 저축을 또 이번 달에 20만 원 하는구나. 비정기 이렇게 저축. 생각을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왜? 안 하진 않을 거니까. 네. 자, 그리고 5만 원, 10만 원, 30, 20만 원, 30만 원. 이게 순서가 5, 10, 20입니다. 15는 없어요. 그리고 바로 30, 그다음에 50, 40은 없어요. 근데 그게 선택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을 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무작정 막 달려가 갖고 봉투 딱 꺼내 갖고 아씨 어떡하지? 넣지 마시고 딱 가서 일단 친구들을 만나. 너 얼마 하냐? 네. 이걸 시장 조사를 쫙 한 다음에 그 평균 금액에서 내가 어떤 금액을 했을 때 티가 안 나겠구나라고 하는 금액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티를 내고 싶어. 난 저 친구랑 다른 친구들보다 좀 친하다. 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딱 10만 원인데 그럴 때는 난 20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요? 티가 나요. 안 그러고 15 하잖아. 네. 그러면 친구가 애매하지.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아휴 얘가 참 20 하기는 더럽게 아까웠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효과가 날 수가 네. 있어요. 그리고 아직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진짜 애매한 저 옆부서 언니인데 모르지는 않는데 친하지는 않고 뭐 이런. 근데 줘야 하는. 줘야 하는. 이럴 때는 뭐야? 그런 사람은 지인이기 때문에 지인은 5만 원, 친구는 10만 원이 기본입니다. 지인이 5만 원, 친구는 10만 원. 그럼 지인과 친구의 구분은 뭐냐? 우리 엄마가 알면 친구, 모르면 지인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있잖아요. 요즘 고물가다 보니까 호텔에서도 결혼식을 많이 하고. 그건 당연히 집값 아니 그 밥값이 너무 비싼데. 그건 당연히. 근데 사이가 애매해. 근데 내긴 내야 돼. 그럼 안 가고 10을 준다? 뭐 이런 토론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호텔에서 하잖아요. 네. 근데 나랑 좀 애매한 지인,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지인은 5만 원, 친구는 10만 원이라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이 호텔에서 하든 뭐 신라 호텔에서 하든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내가 지인이다. 그럼 난 그건 5만 원만 해도 돼요. 안 가면. 근데 간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밥값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때는 15, 20은 해줘야죠.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네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시장 조사를 하셔라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시장 조사. 경조사비도 시장 조사. 비정기적인 지출, 뭐 명절이나 이벤트 이런 것들은 여러분 월급 통장에서 꺼내서 쓸 생각하지 마시고 저수지 통장을 만드십시오. 저수지 통장이요? 그러니까 뭐 시골 가면 저수지 있잖아요. 네. 그 저수지 언제 물 가둬놓은 거냐? 물이 막 비가 올 때 가둬놓은 거야. 언제 쓰려고? 가물 때 필요할 쓰려고. 때. 그러니까 그건 따로 만드셔야 돼요. 네. 통장이 따로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갔는데 또 나와주세요. 네. 오늘 혼나기도 하고 정보도 너무 많이 얻었는데 네. 저도 11월도 시작을 했으니까 다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다 보니까 좀 빨리 얘기했는데 다음이 있으면 좀 천천히 얘기해요. 다음이 있습니다. 다음이 그리고 있으니까. 저도 11월부터 저축을 좀 한번 해볼게요. 다음번에 만났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